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 공유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자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만 떨까요? 저는 오히려 중동 국가들 중에 더 떨 국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떨게 만드는 거, 그래서 미리 반응하게 하는 거, 그래서 사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미리 얻고자 하는 사업가적 전략이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대응과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미 방위비 조약에 대해서도 비용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중간중간에 자극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한국은 부자다.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그래서 마치 한국이 수출을 미국에 많이 함으로써 뭔가를 뺏고 있다라는 중국에 대한 압박 발언을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도 관세가 매겨지겠구나. 세 번째, 결국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에 시행됐던 바이든 정책은 다 뒤바뀔 거니까 보조금도 없어질 거고 IRA도 폐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고 반도체 관련된 공장을 지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고, 이런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첫 번째, 방위비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도 부정하고 트럼프는 어떤 나라 입장이 됐던 사실은 전 세계가 각자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고, 미국이 무언가 자본을 지불하고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지켜주는 구조는 안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위비가 아니라 군사 용역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요즘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변적인 어떤 우리가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는 듯한 멘트를 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옛날 전략법들을 참고를 해보면요, 이 방위비로 어떤 국가가 갖고 있는 미국에 뭔가 종속돼 있고 무언가 미국한테 반드시 얻어야 되는 부분을, 그 부분을 먼저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거라도 내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책이 군사 정책 다르고 안보 외교 정책 다르고 경제는 경제대로 따로 가잖아요. 근데 트럼프 방식은 항상 압박 요인 포인트를 딱 하나 잡고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양보를 얻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려한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위비와 관련돼서도 계속 압박을 하고 더 내라 더 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압박 요인을 분명히 표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방위비 압박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되는 공장 건설을 하고 거기에 이미 미국의 많은 시설물 투자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보조금 지급이 있으니까 짓고 있는 건데 보조금을 없앤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원하는 게 무엇일 것 같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계속 지어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보조금도 없고 새롭게 얻을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와서 지어라라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은. 근데 이게 저는 공장을 건설하거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현재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장 건설을 짓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계산적으로 숫자로 나오게 되면 아마도 제 추정상 방위비에 대한 부분 압박을 덜 할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장 건설을 함으로써 뭔가 인센티브를 얻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되는 산업에 대한 수익 관세율은 다르게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바로 일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일선이 됐을 때도 처음에는 일본도 예외 없었습니다. 일본도 관세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 미국에서 취한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이득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베 총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바로 그 이후에 압박 정책이 일어나자마자 아베 총리와 많은 기업가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바로 미국으로 가서 외교 회담을 열고요. 회담을 연과 동시에 기업가들을
많이 초빙을 해가지고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상사 화학 기업들이 여기 투자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투자 약속을 한 게 일본이었어요. 그 뒤에 바로 무엇이 시행이 됐냐면요, 미국의 국채 사는 거 말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FDI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FDI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FDI 금액이 일본의 거의 1조 달러까지 계속 올라가요. 이거는 미국채 투자랑 별개로.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부터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환율 조작국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부당한 부분에 대한 이득을 뺏겠다라고 하면서 환율 모니터링 보고서를 굉장히 강하게 내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내는데 재무부에서 그게 나올 때마다 이제 떨죠. 왜냐하면 중국이 관세를 맞았는데 그 다음에 관세 매기는 수순의 과정은 이 환율 조작을 했는지를 보고서 관세를 매기겠다니까 모든 국가가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3개 기준에서 2개 이상 되면 관찰 대상국인데 2개 이상 걸렸어요. 이 조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2개 이상 걸렸는데도 일본에 대해서는 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10번이라고 한다면 2개 이상을 어겼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한 8번은 빠지고 2번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인정을 해주고 분명히 미국의 시장과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공장 건설 투자에 대해서 분명히 기여하는 국가에는 분명한 뭔가 인센티브를 줬던 것들이 일본 사례였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번에 우리라고 사실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트럼프 역시도 이제 벤스 부통령을 내세울 정도로 신성장 산업이고 AI에 대한 오너십을 미국이 완전히 가져가면서 미국이 이 산업에서는 패권을 완전히 주겠다 그러면서 중국을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겠다는 정책은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서도 아마 칩스 동맹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반도체 산업을 1등으로 만드는데 하위 가치사슬에서 기여하는 국가들을 다 동맹에 넣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도 반드시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만, 일본까지 포함이 되고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하원에서 계속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던 생물보안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오 산업과 제약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음으로 차세대로 밀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고 이 산업이 AI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못 따라오게 겨냥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반도체 동맹과 유사한 형식의 바이오 동맹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바이오 동맹에서는 사실 인제 뜨고 있고 인제 미국이 오너십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이제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바이오 관련된 산업 동맹에서는 관련된 국가들한테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조건적으로 저는 이제 방위비 압박, 그 다음에 관세 압박, 그 다음에 칩스 압박 이런 것들이 다 압박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경로를 다 뺏기고 방위비는 더 많이 내야 돼 이런 네거티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호조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결국은 기술 경쟁이 되겠죠. 어느 정도 기술 우위의 산업과 기업들이 충분히 미국의 산업, 반도체와 바이오와 같은 산업에 성장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면 분명하게 방위비나 관세 부분에서는 분명히 수정 조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다만 일본 말씀을 사례를 드린 거는 뭐냐면 빨라야 됩니다. 그때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취임 직후에 초빙 받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먼저 약속을 잡고 날아갔어요. 그만큼 정책적인 대응이 빠르게 즉흥적으로 뭔가 스마트하게 대응이 일어날 때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무조건 악화일로로 가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가변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트럼프가 그동안에 발언했던 말만 믿고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모두 데미지로 이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정책 대응이 잘 된다면 오히려 수출 쪽에서 경로가 조금 더 열릴 여지도 있다. 반대로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보도되고 뉴스화되는 거는 중국 관세 매기면 중국 수출이 나빠지니까 중국 경제는 더 다운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학, 철강, 기존 전통 제조, 그 다음에 자본재 관련된 산업이 중국한테 수출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은 더 안 좋을 거니까 우리나라도 큰일 났습니다. 무조건 네거티브로 보는데요. 지금은 다 힘들어요.
다 당황스럽고 다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럴수록 성장 산업에서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는 산업을 더 그쪽에 집중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안 좋은 부분에 너무 여기에 몰입돼서 안 좋은 부분만 방어하려다 보면 기회의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인도의 모디 총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모디 총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시장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 투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미국한테도 제일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고 트럼프한테도 제일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가 인도예요, 사실. 근데 인도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장 국가이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인도의 성장 스토리, 인도의 내수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의 가장 큰 모멘트는 인도의 모디 총리가 얘기했던 바로 세제 개혁이었어요. 세제가 불필요하게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업세율 이런 세율들이 너무 이제 종류별로 다 있고 기업 혹은 이제 자영업자들, 생산자들이 이 세금에만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 세율을 단순화함으로써 세금의 이제 부과율을 조금 낮추면서 세율을 통일화해서 세입도 잘 걷어들이고 그래서 생산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면 우리의 성장은 더 많이 되고 성장이 많이 되면 소득이 많으니까 내수 시장은 더 커집니다 라는 게 기본 스토리였는데요. 인도는 그 약속이 지금 완벽하게 지켜지진 않아요. 성장은 계속 조금씩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 60%는 지켜진 것 같아요. 초기에 모디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바로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GDP가 확 올라가거나 소비가 급증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트럼프 방식, 트럼프의 전략적인 방안, 이런 무언가를 압박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사실상 우리 이제 속된 표현이겠지만 겁먹으면 안 돼요.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런 경로로 우리가 이런 산업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를 이것이 국가 관료들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같이 가세를 해서 쇼오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쇼오프 과정에서 사실 미국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제학적, 산업적, 과학적인 부분은 그렇게 뭐 아주 정교하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쇼오프와 이런 동맹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색깔이 없어졌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구역 간의 어떤 관리 컨트롤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분명히 뭔가 제언을 하거나 쇼오프를 하고 실질적인 투자나 뭐 여러 가지를 정책을 했을 때 분명히 파지티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원칙은 준수하되 기본적으로 트럼프 방식으로는 무언가 제언을 하거나 무언가 이제 공격이 올 때는 먼저 쇼오프를 하고 먼저 제언을 하고 먼저 대시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즉흥적 대응이면서 스마트한 대응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 분명히 위기 속에서 기회는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식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일선 때 정책들의 플로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면 사실 트럼프의 방식은 경제적 계산법보다도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행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포커싱이 된다면 다른 압박 그리고 다른 쪽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매기겠다 뭐 아니면 방위비 압박하는 것들이 사실은 서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좀 깨우치는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이 좀 눈치를 빠르게 챌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